자, 드러켄 밀러라는 분이 굉장히 투자 수익률이 좋은 분이에요. 예,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엔비디아를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거의 다 매도하고 갈아탔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종목인지는 다 아실 텐데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분이 엔비디아 매도는 큰 실수다라고 얘기했었던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한 게 큰 실수였다고 얘기하면서 오랜 투자 경력 중에 여러 실수를 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실수였다고,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실수를 이렇게 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여전히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가격이 조정된다면 다시 투자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어떤 종목을 샀냐, 제가 8월 16일에 한번 다뤄드렸었죠. 자, 어떤 종목이었냐면 이분이죠. 드러켄 밀러. 자, 엔비디아를 지난 2분기 때만 팔아치운 건 아니고 올해 좀 꾸준히 분할 매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갈아탄 게 가장 큰 종목이 바로 코히런트라는 종목입니다. 티커가 COHR이었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코히런트가 비중이 가장 높아요. 저는 이거를 보고 이 당시에 굉장히 좀 의외라는 생각을 했어요. 엔비디아를 물론 수익을 많이 보긴 했지만 아직도 갖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2분기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는 10월 기준으로는 뭐 다 팔아버렸을 수도 있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다 팔아버린 게 후회된다, 모두 팔아버린 게 후회된다, 뭐 이게 이제 번역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2분기 기준으로 보면 보유하고 있긴 했어요. 많이 팔긴 했지만.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코히런트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이걸 후회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지금 이게 2분기 포트폴리오니까 2024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거래를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언제 거래한지는 모를 테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엔비디아와 코히런트의 이 수익률이 어떤지를 비교해 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7월 1일부터 되어 있죠. 그래서 적어도 2분기 이후에 엔비디아와 코히런트 갈아타긴 했는데 일단은 코히런트가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수익률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이렇게 후회한다 이런 또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저도 뭐 코히런트가 관심 종목이기도 하고 일정 비율로 투자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후회한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코히런트가 수익률이 더 높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한 의미는 좀 더 멀리 봤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엔비디아로 한 600% 이상 수익을 봤는데 코히런트로 뭐 30-40%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진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히런트가 수익률이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엔비디아가 더 좋아 보였더라, 그걸 후회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투자의 고수들도 실수를 할 때가 있고 후회를 할 때가 있다는 걸 보고 역시 남이 하는 거 그냥 따라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9월 초에 엔비디아 주가가 한 102불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 지금 들어가도 될까를 위해서 판단해야 될 것 해서 이제 1부, 2부, 3부 컬럼 올려드렸었고 이건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코히런트도 종목 분석을 했었어요. 이 큰손이 매수한 종목이니까 한번 공부해 볼 만할 것 같다라고 해서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엔비디아 올려드렸던 거는 9월 초였죠. 주가가 102불까지 하락했을 때. 그리고 코히런트는 9월 24일에서 26일 사이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코히런트를 이렇게 종목 공부를 해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코히런트보다는 그냥 엔비디아가 나았을 것 같은데 왜 코히런트로 갈아탔을까? 그러니까 적당히 매수한 게 아니라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보유 비중 1위였으니까 그만큼 어떤 확신이 또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물론 코히런트도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부적인 판단은 엔비디아를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이제 갈아타기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큰 기대 수익이 이제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부적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의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코이런트도 그렇고 제가 이 MGB 파이어니어 클럽 스터디 클럽에서 이제 48개 종목을 집중 관리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이 적정 주가 템플릿 기준으로 코이런트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모두 미래 성장 기대감 대비 현재 주가가 저렴한 걸로 돼 있어서 이렇게 가중치 랭킹 포인트 점수를 이제 부여받고 매주 이제 제가 이제 모의로 진행해보는 이 퀀트 투자의 투자 대상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이제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본 거예요. 이렇게 가중치 랭킹 포인트가 높다는 의미가 미래 성장 기대감 대비 현재 가치가 적절하기 때문에 가치가 적절하다는 의미는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더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가중치 랭킹 포인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 포인트 랭킹에 맞게 좀 차등적으로 이제 모의 투자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걸 지금 이제 1년 넘게 해오고 있는 건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봤거든요. 쭉 봤더니 엔비디아가 9월 6일 이 주간, 그러니까 9월 첫째 주죠. 9월 첫째 주부터 이 가중치 랭킹 순위 1위로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 전주까지는 아니었어요. 전주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다른 종목들이 1위였다가 엔비디아가 이때부터 가중치 랭킹 1위였는데 이때가 주가가 102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정도면은 미래 성장 가치 대비 너무 시장이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를 낮게 좀 과하게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공부하는 컬럼을 올려드렸던 거고 이때부터 지금이 이제 10월 17일이니까 쭉 보시면 엔비디아가 계속 가중치 랭킹 1위였더라고요. 쭉 보시면 쭉 보시면 한 번도 1위를 놓쳤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역시 우리만의 투자 기준, 나만의 투자 기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엔비디아와 코이런트 둘 다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로 보면 둘 다 좋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더 좋긴 하지만 코이런트 수익률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둘 다 이 AI 수혜주로 굉장히 유망한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이분은 그냥 엔비디아를 쭉 가지고 있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했다라고 해서 그 소식 한번 재밌어서 전해드려봤고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전해드렸지만 ASML 실적이 나왔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중 관리하는 48개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6주간 성장률 변화를 분석해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빨리 캐치해서 이렇게 실적 결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올해부터 계속 분석해오고 있었는데 이 자료가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서 이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48개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주 월요일에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통계 자료도 계속 분류를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3분기가 시작된 만큼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의 어떤 시장의 심리 변화라든가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킹알파 같은 곳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B로 되어 있죠. A 플러스가 가장 높은 점수인데 B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의미는 최근 90일 동안 엔비디아의 이 컨센서스 업 리비전 또는 다운 리비전 그러니까 상향했는지 하락시켰는지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건데 90일이면 3개월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6주니까 한 달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최근 시장의 심리를 좀 더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 이번에 ASML 같은 경우도 보면서 여기도 보시면 6주 동안을 쭉 보면 실적 발표하기 3주 동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이렇게 하락한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업의 내부자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애널리스트들이니까 이런 게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얻지 못할 또 좋은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분기도 이제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실적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또 급등할 수도 있고 또 폭락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주가 변동성이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시고 계신 종목들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제가 업데이트 해드린 이 자료는 제가 매주 체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놨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공유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직접 하신다고 하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값을 매주 어딘가에 메모를 해 놓으셔도 되고, 좀 생업으로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댓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엔비디아를 계속 가져가는 게 좋았을지, 갈아탄 게 잘한 건지, 솔직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